아드님은 부인과 생물학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을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8, 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의사의 조언은 오히려 저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나둘 임신 소식을 전했고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왜 나만? 뭐가 문제인 걸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괜찮다며 제 손을 잡아줬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도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3년 차, 드디어 임신이 됐습니다. 소변 검사 막대에 2줄이 나타났을 때의 그 떨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남편에게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8주차, 화장실에서 선홍빛 피를 봤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콩알만 했을 우리 아기는 그렇게 떠났어요. 그 후 몇 달간 저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임산부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의 노력은 제 상처를 치유하기에 역부족이었어요. 당신은 몰라. 내 뱃속에 있다가 사라진 아이를 어떻게 잊어. 퉁명스럽게 내뱉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켰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를 잃은 슬픔과 무너진 아내를 지켜봐야 하는 고통. 하지만 당시에 저는 오직 제 슬픔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유산 후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했어요.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고 뛰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남편의 부축 없이는 계단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모든 요구를 들어줬어요. 괜찮아, 이번엔 꼭 무사할 거야. 그의 다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12주차,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심박동이 들리지 않았어요. 태아가 성장을 멈췄습니다. 계류유산이네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조심했는데 왜요? 저는 진료실에서 울부짖었고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2번째 유산 후 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기를 안고 웃는 제 모습, 그러다 품에서 아기가 사라지는 꿈. 매일 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입양도 좋잖아. 남편의 제안에 저는 발끈했습니다. 싫어. 나도 낳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시도해보자. 집착에 가까운 제 모습을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결국 제 뜻을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번째 임신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5월 3일. 3번째 임신은 기적이었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몸도 많이 힘들었지만 뱃속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매일 퇴근 후 제 배에 손을 얹고 태담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딸이면 어때요? 딸이면 더 좋지. 근데 왠지 아들 같아. 그의 말처럼 정말 아들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성별이 확인됐을 때 남편은 환하게 웃었어요. 봤지? 내가 뭘 했어.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었지만 남편이 기뻐하니 저도 행복했어요. 만삭이 되자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만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이번엔 다를 거야. 그의 확신 어린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1995년 5월 3일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저는 진통실에서 몇 시간을 버텼어요.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간호사의 격려 속에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의사가 건네준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주먹, 힘차게 우는 목소리. 모든 게 완벽했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눈물을 흘리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만 직후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산모분만 시간이 기록과 다른데 신생아실 확인 좀 해봐. 하지만 저는 아기를 품에 안은 기쁨의 그 소리들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분만실에 들어와 아기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고생했어. 우리 아들 진짜 멋지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완성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제가 낳았을 때 본 아기는 머리카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곧 생각을 지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게다가 분만 후 저는 너무 지쳐 있어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요. 명찰 확인하셨죠? 우리 아기 맞죠?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확인했어. 걱정 마. 그의 대답에 저는 안심했어요. 남편이 확인했다면 틀림없겠지.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어요. 기저귀 갈 때마다 허둥댔고 젖을 물릴 때도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아기와의 교감도 깊어졌어요. 밤마다 깨서 우는 아이를 달래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가, 예쁜 아가, 엄마가 여기 있어. 아기는 제 품에서 금방 잠들곤 했어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안아보라고 해도 어색하게 몇 분 안다가 곧 제게 돌려줬어요. 아빠가 서툴러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남편을 변호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한테 관심 좀 가져요. 제가 불평하자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래. 조금만 더 크면 나아질 거야. 그의 말을 믿었어요. 처자이라 어색한 거겠거니 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첫걸음을 뗄 때도, 처음 엄마라고 말할 때도 남편은 그저 그래? 잘했네 하며 무심하게 넘겼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대신 2배, 3배 더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유치원에 갈 때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늘 제가 함께했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순간마다 빠졌습니다.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은 어차피 나가잖아. 가끔 남편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저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한 우리 아인데.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성격이 그런 거라고,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는 착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엄마의 자랑이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이는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아이는 아빠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남편은 늘 거리를 뒀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아이의 부탁에도 아빠 피곤해. 엄마랑 놀아 하며 돌아섰습니다. 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무심할까? 자기 아들인데. 하지만 따지면 싸움만 났기에 참았습니다. 대신 제가 더 많은 사랑을 줬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성인이 됐고 저는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 제 존재의 이유. 그 아이가 있기에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모든 진실이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30을 바라보던 어느 봄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옆으로 고꾸라졌어요. 급히 119를 불렀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빠 괜찮으시겠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남편은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성 신부전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투석을 시작하거나 장기 기증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신장 이식? 그런 큰 수술을?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그의 약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고 아들도 다가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드릴게요. 검사 받아보면 되죠? 아들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는 안 돼. 젊은데 그럴 순 없어. 아빠, 괜찮아요. 전 건강하니까요. 아들의 고집에 남편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검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나도 받을게요. 우리 둘 다 검사해보고 누가 맞는지 보자고요. 의사는 가족 간 유전자 검사와 조직적 합성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우리 가족을 상담실로 불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입양하신 자녀가 있으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드님과 어머님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낳은 아들인데 의사가 잘못 본 거겠죠. 그럴 리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검사 실수 아닌가요? 어머니, 이런 검사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재검을 원하신다면 재검해 주세요. 당장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검 결과는 3일 후에 나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악몽을 꿨습니다. 아기를 낳는 꿈, 그런데 병원에서 다른 아기를 건네주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응, 괜찮아. 분명 검사 오류일 거야. 하지만 재검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분석이 나왔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드님과 어머님 사이에는 생물학적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과 아드님의 유전자는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명확합니다. 순간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친자관계인데 저와 아들은 아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상담실을 나온 후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설명해요. 당신.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당신 뭐 아는 거 있죠? 말해봐요. 나도 모르겠어. 남편의 대답은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엄마, 아빠, 진정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분명 제가 낳은 아이인데. 그날 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걸까? 예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신생아를 잘못 전달하는 사고. 하지만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산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그 병원은 지금 다른 건물로 이전해 있었어요. 리모델링을 여러 번 거쳐 예전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3일 출산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원무과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오래된 기록이라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30년 전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어서요. 며칠 시간을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요. 제 다급한 목소리에 직원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최소 3일은 걸립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도 필요하고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출산 당시의 정보를 제공했어요. 직원은 일단 접수를 받았다며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계세요? 원장님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의무기록팀 과장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과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생아 혼동 사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자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과장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하더니 낡은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1995년 5월 3일 부인께서 새벽 4시 32분에 출산하셨습니다. 남아 3.2kg. 맞아요. 그게 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과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 47분, 15분 차이로 다른 산모분도 남아를 출산하셨습니다. 역시 남아 3.1kg.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래서요? 당시 기록을 보면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당시 근무일지에 신생아 명찰 재확인 필요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추가 기록은 없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기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정말 제 아들이 바뀐 거예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운 거예요? 다른 산모는 누구예요? 연락처 있어요?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진짜 아들은 어디 있는데요? 소리를 지르자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소송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남편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이상한 태도, 아들에 대한 무관심. 설마.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좋았어요. 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당신, 나 좀 봐요. 제가 소파에 앉아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30년 전 그날 같은 시간에 다른 산모도 남자아이를 낳았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혼동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나 사실은.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가 직접 바꿔치기 한 거였습니다. 당신이 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위한 거였어. 너 그때 너무 힘들어했잖아. 남편의 변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어요. 말해요. 전부 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기억하지? 두 번째 유산하고 나서 너 정말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그때 너는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만 틀어박혀서 울기만 했잖아. 남편의 말에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유산 후 저는 정말 무너져 있었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정말로.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나도 힘들었어. 아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뭘 어쨌는데요?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사에 여자 동료가 하나 있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김지현.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대리였어. 나보다 3살 어렸지.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너 힘들어할 때 나도 회사에서 힘든 시기였어. 프로젝트가 꼬였고 집에 오면 너는 날 보지도 않았고 그때 지연이가 위로해줬어. 위로? 그게 위로예요?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어. 힘드시죠? 가정일이 있으시나 봐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바람을 핀 거예요? 변명은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때 나도 외로웠어. 집에 오면 너는 날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었고 지연이는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웃어주기도 했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자기가 외로워서 바람을 폈다고? 그럼 유산으로 무너진 아내는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됐어. 한 번만 실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몇 달간 관계가 이어졌어. 몇 달이요? 3달 정도 아니, 넉 달쯤? 남편이 정확한 기간도 기억 못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죽어 지냈는데 이 남자는 다른 여자와.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가 나한테 말했어. 임신했다고. 뭐? 나도 놀랐어.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연이는 울면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 낳아서 키우고 싶지만 혼자서는 힘들다고, 그렇다고 나한테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할 수도 없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그것도 제가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동안. 나는 패닉이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연이한테 미안했지만 너를 버릴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데요? 지연이는 결국 아이를 낳기로 했어. 하지만 혼자 키울 수 없으니까 입양 보내기로 했대.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네가 다시 임신했잖아. 3번째. 나는 기뻤어. 정말로. 이번엔 제대로 태어나서 너를 웃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지연이 출산 예정일이랑 내 출산 예정일이 비슷했어. 며칠 차이 안 났어.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나왔어. 5월 2일 밤이었어. 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기 낳았어요. 건강한 남자애예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지연이는 울면서 말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안 된다고 했어. 이미 합의한 거잖아. 입양 보내기로 했잖아. 근데 지연이는 계속 울면서 아이를 안고 싶다고, 그럼 나랑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었어.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지연이가 그럼 당신이 키워요. 내가 못 키우겠으면 당신이 키우세요. 입양은 싫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 다음은요? 다음날 새벽 네가 진통을 시작했어. 나는 너를 병원에 데려갔고 너는 아기를 낳았어. 건강한 남자아이.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 뭔데요? 지연이 아기는 입양을 가야 하고 너는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만약에 그 아기를 내게 준다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지연이는 같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어. 다른 층이었지만 같은 병원이었어. 나는 신생아실에 몰래 들어갔어. 미쳤어요? 미쳤었지. 그때 나는 정말 미쳤었어. 너를 웃게 만들고 싶었어. 유산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지연이 아기를 데려오면 그 아이가 입양을 가지 않아도 되잖아. 남편의 논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생각인가요? 간호사가 교대하는 시간이었어. 신생아실이 잠깐 비었어. 나는 두 아기의 명찰을 바꿨어. 내 아기와 지연이 아기. 당신이 직접? 응. 내가 직접 바꿨어. 그리고 너한테는 지연이 아기를, 지연이한테는 내 아기를 건넸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지. 아기를 받고 행복해했어. 우리 아기 정말 예쁘죠? 하면서.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중에 알았어요?
한참 후에 알았어. 아기가 돌쯤 됐을 때 지연이가 나한테 연락했어.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그때 나는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요? 지연이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 당연하지. 자기 아이를 빼앗긴 거니까. 나는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이해해달라고. 내 아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내 아이는 좋은 엄마 만나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고. 그 여자는요? 울면서 결국 포기했어. 내가 키운 이 아이도 사랑스러워졌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1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바꿔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연락을 끊었어.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연이는 회사를 그만뒀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나는 그냥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어. 너는 행복했으니까. 아기 안고 웃는 너를 보면서 내가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 잘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혼자 판단해서 내 인생을 망쳐놓고 잘했다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나는 남의 아이를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어요. 그래도 넌 행복했잖아. 아들 키우면서 웃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진짜 아들은요? 내가 낳은 그 아이는 어디 있는데요?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어. 지연이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연락도 안 돼. 찾아요. 당장 찾아야 해요. 어떻게? 30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저는 남편에게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이, 내 아들이 사실은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내 진짜 아들은 어딘가에서 다른 여자 손에 자랐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밤 남편과 싸우고 나서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았는데 어떻게 숨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저 내일 집에 갈게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응. 엄마, 검사 결과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들이 아닌 거?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일 이야기하자. 얼굴 보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내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가 너를 낳았어. 그리고 아빠가 몰래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 그래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하나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응.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전부 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들의 첫마디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진우야.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아빠가 바람 피워서 생긴 아이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이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들은 뒷걸음질 쳤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아빠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저한테 아빠라고 불리는 거예요? 진우야, 진정해. 제가 말하자 아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30년 동안 저를 키우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제가 엄마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나는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너를 낳았다고 생각했어. 생각했다고요? 확신이 아니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엄마 아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빠의 불륜으로 태어난 남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진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제 인생이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들 곁에 앉아 그의 등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진우야. 엄마가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론 남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생물학적으론 남. 맞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아이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진우야, 엄마는 너를 낳았다고 믿고 30년을 키웠어. 너를 사랑했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사랑이요? 남의 자식을 사랑한 거잖아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제 친엄마는 누구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김지현. 내 회사 동료였어.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30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 찾아야죠. 제 진짜 엄마를 찾아야 한다고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엄마를 찾겠다고?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진우야,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요? 당연히 달라지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제 뿌리가 어딘지 알아야 한다고요. 아들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 좀 할게요. 진우야, 어디 가려고? 친구 집이요. 여기 있기 싫어요. 아들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따라가려 하자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나도. 시간이 필요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아들이라고 했어? 내 아들 맞아? 남편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제 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30년을 키운 아이인데 어떻게 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당신 때문이에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 저는 남편에게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당신이 바람만 안 폈어도, 아기만 안 바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모든 게 그의 잘못이니까요. 아들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진우 친구한테 연락해봤어요? 응, 해봤어. 진우 집에 있대. 괜찮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남편의 대답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직접 보지 못하니 불안했어요.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많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아들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엔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시끄러울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남편과 저만 남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안 힘들어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태연해 보이네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남편이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이 사람은 진우를 진짜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겠죠. 불륜의 증거니까요. 당신, 진우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무심했던 거죠. 딸이 낫지, 아들은 어차피 나간다는 말도 그래서 한 거고요. 아들이 밉상이었나 봐요. 자기가 저지른 죄의 증거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뭔데요? 30년 동안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정확히 모를 거예요. 왜 아들에게 정을 주지 못했는지.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친엄마 찾아보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엄마를 찾겠다고? 저는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도 상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밥은 먹었니? 제 첫마디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먹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모자지간인데 갑자기 서먹해진 느낌이었어요. 진우야,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은 소파에 앉았고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친엄마를 찾고 싶다고? 네. 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친엄마는 저를 어떤 마음으로 낳았는지. 아들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근데 안 만나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의 절반은 그 사람에게서 온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절반은 김지연의 유전자예요. 저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죠. 찾아줄게.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게. 제가 말하자 아들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요? 응. 엄마가 찾아줄게. 아빠는 무능력하니까.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슬쩍 손을 빼더니 일어섰습니다.
그럼 찾아주시면 연락주세요. 저 다시 친구 집 갈게요. 여기서 지내면 안 돼? 내 방인데. 아직은 좀 어색해요. 엄마 얼굴 보면 복잡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색하다고? 복잡하다고? 30년을 함께 산 우리가? 그래, 알았어. 네가 편한 대로 해. 아들은 짐을 챙겨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졌어요. 아들이 나간 후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면 어때? 30년을 키웠는데, 30년 동안 사랑했는데, 하지만 아들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혈연이 중요한가 봐요. 자기를 낳은 진짜 엄마를 찾고 싶은가 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응, 진우야.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저를 사랑했어요? 진짜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연하지. 너무 사랑했어. 너를 낳고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기쁨, 첫걸음 뗄 때의 감동,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의 뿌듯함. 다 진심이었어. 근데 저는 엄마 아들이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선 내가 내 아들이야.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 만약 처음부터 제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도 사랑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만약 처음부터 알았다면? 남편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라는 걸 알았다면?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확실해.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떻게 태어났든 누구의 자식이든 내가 키운 건 사실이고 그 시간들은 진짜였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근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알아, 진우야. 엄마가 다 이해해. 친엄마를 찾으면 조금 나아질까요? 응, 아마도. 그럼 찾아주세요. 제발요. 그럴게. 꼭 찾아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지연을 찾겠다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리고 만약 찾는다면 아들은 그 여자를 진짜 엄마라고 부를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김지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남편에게 아는 정보를 모두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김지연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아는 거 다 말해요. 남편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줬지만 30년 전 정보는 대부분 쓸모없었어요. 주소는 이미 바뀌었고 전화번호는 사용 중지됐으며 회사는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설탐정 고용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데? 돈이 문제예요? 지금? 당신이 저지른 일 수습하는데 돈이 아깝다고요? 남편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평판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았고 다음 날 바로 찾아갔어요. 3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탐정은 사연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몇 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달이라니? 그 시간 동안 아들은 계속 방황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금을 건네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30년 전 5월 3일 병원에서 아기 낳으셨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제 이름은 이현우라고 합니다. 30살이고요. 최근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병원 기록이랑 메모가 있었는데 혹시 제가 부인의 친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현우? 30살? 그럼 진우와 같은 나이잖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이요. 강남 쪽에 살고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는 1시간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탐정사무소를 나와 급히 지하철을 탔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에게도 연락했지만 역시 부재 중이었어요. 혼자 가야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카페에 도착했을 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 저를 보자 일어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보니 그 남자는 묘하게 제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코와 눈매가 특히 그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유품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겠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병원 기록지와 손으로 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3일. 내 아들. 신생아실에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명찰 확인 필요. 하지만 이미 1년을 키웠다. 바꿀 수 없다. 메모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지현. 그 여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걸. 하지만 이미 키운 아이를 버릴 수 없었던 거죠. 제 어머니 이름은 김지연이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한 달 전에. 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이 비밀을 지키셨어요. 유품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아버지 얘기를 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미혼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어요. 물어보면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씀만 하셨죠. 현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지연은 혼자 아이를 키웠구나. 남편의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진짜 자기 아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병원 기록에 적힌 부인의 정보로 추적해서 연락드렸어요. 현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제 DNA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부인께서 검사 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일까요? 30년 만에 찾은 내 친아들? 검사 받겠습니다. 당장 병원 가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고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3일 동안 기다려야 하네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30년 동안 놓친 내 아들이라면? 현우 씨,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행복하게 사셨나요? 어머니랑?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만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했다니. 다행이었어요. 김지현, 그 여자가 미웠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현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김지현의 아들이래요. 뭐? 남편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유전자 검사 받았어요. 3일 후면 결과 나와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진짜 아들이라는 거야? 아직 몰라요. 결과 봐야죠. 진우는 알아? 아직 말 안 했어요. 확실해지면 말할 거예요. 그날 밤부터 3일간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현우가 제 친아들이라면? 그럼 진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둘 다 제 아들일 수는 없나요? 한 명은 피로 연결되고 한 명은 정으로 연결된 아들.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건가요? 3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우에게도 연락했고 우리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99.99% 일치율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우가 제 아들이에요. 30년 만에 찾은 제 친아들. 어머니. 현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현우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현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우리는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우야, 집에 올 수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와봐. 직접 봐야 해. 진우가 집에 왔을 때 현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진우는 현우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진우야, 앉아.
저는 진우를 앉히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현우가 누구인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진우는 창백한 얼굴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엄마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럼 저는요? 너도 내 아들이야. 생물학적으론 아니잖아요. 진우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가 끼어들었어요. 진우 씨, 저는 어머니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뿌리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뿌리를 알고 싶어요. 제 친엄마는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그럼 저는 친엄마도 만나보지 못하는 거네요.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30년을 엄마 자식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이고, 현우 씨는 3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알고 보니 친자식이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일어섰어요. 축하해요, 엄마. 친아들 찾으셨네요. 이제 저는 필요 없겠죠. 진우야. 제가 붙잡으려 했지만 진우는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쫓아가려는 저를 현우가 말렸어요. 어머니, 시간을 주세요. 진우 씨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기다릴 수 있어요. 현우의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30년이나 모르고 살았다니. 지금 제 앞에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 피를 나눈 친아들 현우. 30년 만에 만났지만 분명히 제 아들입니다. 그를 보면 미안함과 사랑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또 한 명은 30년을 함께한 진우.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 품에서 자랐고 제 사랑을 받으며 컸습니다. 그 시간들이 거짓일 수는 없어요. 둘 다 사랑합니다. 둘 다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우가 나타나면서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두 아들 모두를 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두 아들 모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우에게는 30년간 못해준 사랑을 주고 싶고 진우에게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피로 연결된 아들과 정으로 연결된 아들. 둘 다 소중한 제 아들들입니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 가족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오늘도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깊은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